이렇게 씨앗을 구멍에 씨앗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뿌리 어마무시하죠. 5동 정도 하시면은 800에서 1500 정도. 토경에서 하면은 잘하시는 분들 3-4번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본으로 8번 깔고 가니까 100일 키우는 건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일 키우는 건 1000가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40일 키우니까 로메인 상추만하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 에그리컬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 농업인 정찬수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모종실인데 저희가 육묘를 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 좀 와가지고 시설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 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씨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스폰지예요. 여기다가 씨앗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네, 그렇죠. 칼집이 다 나 있어요. 하나씩 띄울 수가 있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스폰지 2장을 놔요. 그러면 이게 100개짜리거든요. 200개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요걸 이렇게 구멍에다 하나씩 올립니다. 지금 전원을 키면은 구멍마다 공기를 빨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씨앗을 구멍에 씨앗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구멍마다 다 공기가 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200개 딱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안 떨어지죠. 바람이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구멍에다 하나씩 다 맞출 겁니다. 이렇게 맞춰서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떨어졌을 거고 씨앗이 하나씩 들어가 있겠죠. 네,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자, 요런 겁니다. 씨앗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기계는 어떻게 구현을 하신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네, 국내 없어요. 국내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요즘 워낙 해외에 잘 돼 있으니까 중국 진짜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국내 없는 거 싸게 들여와가지고 설치한 거죠. 이것도 근데 수백만 원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국내에 파는 데가 없어서 없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수입을 네, 하신 거예요? 수입을 한 거죠. 그럼 저 기계가 없을 때는 그냥 일일이 손으로 넣는 이게 거예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죠. 이제 눈이 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20판, 25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개수로만 따지면은 한 판에 200개니까 200개 곱하기 25 해보면은 그거를 매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빠지고 삶의 질이 나빠지고 어깨도 걸리고 그럴 건데 기계로 해가지고 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로딩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발화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발화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습에서 저희는 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습으로 쪄주면은 3일이면 발화가 되는 거예요. 씨 잘 크고 있나 이런 거 좀 보고 이건 오늘 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담당이시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발화가 되면은 가지고 나와서 예, 그렇죠. 이제 영양제 주고 저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는 3일 정도 있고요. 바깥에서는 한 15일 정도 있거든요. 날짜로 따지면 18일 정도가 모종실에서 크는 거죠. 제습기 돌아가고 있고 공기 섞어주는 이제 선풍기 잘 돌아가는지도 보고 에어컨도 있어요. 온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에어컨 돌아가는지도 보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산화탄소 주입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600ppm 정도로 맞춰놨는데 이산화탄소가 주입이 안 되면은 여기가 엄청 낮아져요. 한 200ppm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작물들은 이산화탄소로 숨을 쉬거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크질 못해요. 차이가 커집니다. 보통 이제 모종실, 육묘실 같은 데에서는 한 달 정도 키우는데 저희는 뭐 보름이면 나가는 거니까 2배 이상 빠른 거죠. 여기서 좀 경쟁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키우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 전에 모종 육묘 키우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생산성에서 많이 떨어지죠. 저희 농장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협력농장도 같이 쓰는 거니까 효율이 아주 높죠. 이런 식으로 육묘를 만든 다음에 바깥에서 수경재배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모종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폰지예요. 흙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스폰지로 키워가지고 수경재배에 딱 알맞습니다. 왜냐면은 흙으로 키우게 되면은 꽂았을 때 그 흙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필터라든지 센서라든지 그런 게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스폰지로 해가지고 필터라든지 센서에다가 부하를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육묘장에서는 이렇게 안 키워주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희 기술입니다. 스펀지 색깔이 어떤 건 좀 하얗고 어떤 건 초록색인데 진짜 예리하신데 네네.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원래는 하얀색인데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이게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 예. 여기다가 미생물을 주입을 한 거예요. 네, 미생물들이 자꾸 커져나가면서 이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스폰지는 그냥 중립 상태잖아요. 균들도 세력 전쟁이 있거든요. 좋은 균을 먼저 접종을 시켜가지고 그 좋은 균들이 빨리 퍼지게 되면은 그 안에 나쁜 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 그 좋은 균들의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진짜 좀 중요합니다. 나름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또 나갈 때도 얘네들한테 육묘 코팅 처리를 해줍니다. 그냥 나가면은 바깥 환경에서 적응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영양제도 주고 약도 좀 처리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농장이 이렇게 6동이 있고 저 건너에는 또 3동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농장은 9동이고 건너에다가 1200평 있는데 거기다가도 또 질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이게 물량이 매번 딸려요. 저희가 협력농장도 막 이렇게 갖고 오고 있는데도 요즘 샐러드 시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물량이 딸려가지고 물량 늘리는 거가 가장 큰 요즘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품목이 로메인 상추. 예, 딱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양상추가 우리한테는 제일 샐러드용 상추로 익숙한데 로메인 상추도 양상추의 버금말만큼 유명한 그런 샐러드용 채소거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훨씬 더 아삭아삭하고 맛이 풍미가 강해요. 샐러드를 먹었을 때 식감도 훨씬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관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상추 어지간한 거는 보관하고 있으면 금방 빨갛게 되거나 시드는데 로메인 상추는 보관성이 훨씬 좋아요. 여름철에도 좀 키우기가 나름 비교적 좀 쉬운 편이에요. 여름철에 금상추 되는 거 아시잖아요. 상추 가격이 워낙 비싸지니까 안 나오는 시즌에도 로메인 상추는 그나마 좀 나와주기 때문에 1년 내내 장사하시는 사람들 상대할 때는 로메인 상추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양익기예요.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주는 거고 문제없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거 센서 보는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귀로 딱 들었을 때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거든요. 양액기라는 이게 예. 영양분을 계속 24시간 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예, 매 10분마다 15분마다 양액을 주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양액을 미리 타놓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그 영양분을 땡겨와서 원래 있던 물과 혼합해서 이시 농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를 해주는 거고 저희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물을 계속 순환해서 써요. 그러면은 그 물에 녹아있던 양액이 비료 성분이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다른 농장에 비해서 훨씬 비료 사용량이 적은 거죠.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ESG 이런 조그만 해다지만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필터 돼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물이 되게 얇게 흘러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물이 엄청 얇게 흐르잖아요. 이게 방막 수경 재배라고 해요. 물이 막처럼 흐른다고 해서 얇은 물을 쓰는 이유가 있네요. 일단은 물의 사용량이 극단적으로 적어지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에 가득 담겨 있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괴사하는 경우가 있고 성장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런 저기를 한 겁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이제 설치가 간편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규모 농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열에 좀 취약하다. 물의 양이 적으니까 뜨거워지면은 물이 금방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물이 금방 차가워지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기술은 없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절충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는 작거든요. 이게 저기서 작업해 온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작업 이제 다음 주 할 것들입니다. 아, 근데 저기는 엄청 많이 컸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렇게 계속 꼬리 물듯이 나가고 있어요. 동을 계속 순환시켜가면서 쓰는 거라서 비는 동이 없이 계속 동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수경재배의 기본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시설을 100%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9개 동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 9개 동 협력농장도 또 있고 이게 다 이게 연동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밖에서는 얼마나 크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한 60일, 70일 정도 걸리지만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45일이면 나가서 되는 거죠. 못해도 8번은 보고 있습니다. 보통 토경에서 하면은 이런 시설에서 1년에 한 2-3번 정도 나가면은 잘하시는 분들 3-4번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본으로 8번 깔고 가니까 2배 이상의 생산량이 있는 거고 또 흙으로 키우면은 재벌 탄다고 하거든요. 연작장에 같은 작물을 연달아서 한 곳에서 키우게 되면은 그 흙의 영양분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안 커요. 씨가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효과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좀 한번 큰 데 가 보실까요? 네. 요거 보시면은 이런 농기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토경을 했다는 증거죠. 그러면은 예. 지금 이렇게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 이제 4년차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럼 그전에는 흙으로 키우셨던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흙으로 키웠던 흔적이에요. 스프링클러인데 물은 요 아래에서 흐르잖아요. 네. 물 뿌려줄 필요가 없는데 예, 이게 시설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미니멈 중에 미니멈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확해도 거의 될 거거든요. 뿌리 어마무시하죠. 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출하가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조금 작아요. 요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산량이 딸린다고. 네. 그러니까 주문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더 커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악순환이긴 합니다. 아까 협력농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협력농장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대신 키워주는데 팔아주는 건 대표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저희가 이제 시설을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땅을 사셔야 되면은 구매하는 것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려요. 시설을 세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거기서 생산이 잘 나오게끔 지속적으로 또
관리도 해드리거든요. 작업만 해서 갖고 오시면은 정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 협력농장도 한번 가보시죠.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용접했습니다. 아, 용접을 하셨어요? 네. 마지막은 이제 호주에서 용접하다가 한국 들어온 거죠. 호주에서 용접하면 네. 보통 사람들 인식이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괜찮았죠. 귀농을 하시게 된 사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친하던 친구가 안 좋게 돼가지고 보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거에 이제 충격을 받았죠. 가족들이랑 있는 게 더 값지겠다 이렇게 해서 귀농을 했죠. 귀농을 했는데 용접으로는 돈 잘 벌었는데 농사 지니까 이거 완전 아니더라고요. 아주 아버지랑 엄청 싸웠죠. 진지하게 이거 나 수경재배를 할 거다. 설득을 많이 하려고 별의별 군데 다 돌아다녔어요. 그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조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기술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지금까지 자체적인 기술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협력농장인데 시설이 저희 거랑은 이것도 저희가 지은 건데 요 정도는 돼야지 이제 요즘 농사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시설이 제일 안 좋아요.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높이가 높죠. 아, 천창도 열리고요. 저희가 직구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2m 가까이 돼가지고 훨씬 높습니다. 높으면은 공기가 확확 돌기 때문에 훨씬 시원해요. 여러 번 접으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그런 설치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해보니까 효율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물건 아주 좋죠. 저희 거보다 더 좋은데 지금. 오, 키가 좀 크네요. 예, 저희가 연락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왜 상추를 시켰는데 이렇게 큰 게 왔냐, 배추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진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로메인은 원래 이렇게 큽니다. 샐러드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라서 드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통째로 드셔도 되지만은 여기는 깔끔하게 운영하세요. 확실히 널찍널찍하고 시설 자체가 깔끔하니까 또 여기도 한번 양양 한번 봐주고요. 여기도 잘 돌아가는 데도 한번 봐주고요. 여기도 사이즈가 다 다르죠. 저쪽이 더 크고 저쪽이 더 여기도 돌아가는 듯이 하는 겁니다. 여기는 회수통에 물 얼마큼 있는지도 한번 보고 다음 농장 한번 가시죠. 지금 로메인을 수경재배로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뭐 다른 지역이나 수경재배로 상추를 키우거나 이런 곳이 없었나요? 아니요,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육묘서부터 판매까지 같이 한다는 거, 올인원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른 농장하고는 다른 거죠. 생산량이 다릅니다. 소규모 농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없죠. 시작을 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참조할 만한 데가 열악하다고 하셨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자료를 되게 많이 참고를 했어요. 벨기에나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거 시스템 같은 걸 잘 해놨습니다. 책도 많고 해외 논문도 많고 유튜브 잘 찾아보거나 아니면 GPT 같은 거에다 물어보거나 그걸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내 맞는 식으로 이제 짬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게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첫 수확부터 잘 되셨던 케이스인가요? 예, 그렇죠. 진짜 저는 처음서부터 잘 됐어요. 잘 됐다는 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 원했던 목표보다 높게 갔던 거죠. 절반 정도 온라인으로 나 직접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100% 다 판매 달성하고 운도 따랐죠. 가시는 농장도 은사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귀농을 하시면서 제가 다른 데다 시스템을 이식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운도 맞았고 저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고 그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에 반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는 좀 많이 좋아하시고 하네요. 지금도 뭐 위기가 항상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르죠. 옛날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엔 엄청 큰 돈 들어갑니다. 이거 시설할 때.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성과가 나오잖아요. 성과가 나오니까 그래도 한 박자를 더 믿어주시죠. 좀 더. 여기는 이제 나이 70 넘으셔가지고 귀농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은사님이시고 귀농을 하셔가지고 저희 첫 협력농장이자 저희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업적인 시설을 처음 진 거예요. 저희 시설이 아니라 거의 시스템 비슷하죠. 아까 보셨던 데랑 비료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문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귀농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비료 어려워요. 황승칼슘이니 뭐 복잡하거든요. 그럼 이런 비료를 섞어가지고 그 양액기에 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뭐 다 있네. 여기가 제일 부자입니다, 진짜. 비료가 종류가 좀 많아 보이는데 배합이나 이런 것도 다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귀농 하시면은 수경재배 하신다고 하면 제일 겁내는 게 이거예요. 귀농을 처음 하면은 이거 조금 알아보면은 비료가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경재배용으로 만드는 걸 아는데 A라고 돼 있고 여기 B라고 돼 있거든요. A통, B통에 같이 안 넣는 이유가 네. 고농도에 어떤 황산계열이나 질산계열을 같이 넣어버리면은 화학반을 일으켜가지고 떡이 져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못 마셔요.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A통, B통으로 나눠 놓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거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같이 하시면은 제가
다 원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각 통마다 좀 들어있는 성분이 다른 거예요? 예, 다릅니다. 이게 그 공식이 있어요. 레시피가 있고 그것도 양행 레시피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지하수의 농도에 따라서 또 양행 레시피가 달라지거든요. 지하수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레시피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셨어요? 지금 오는 거지. 이거 잘 퍼졌는데? 이거 좋은데요? 이게 잘 퍼졌어. 그러니까요. 엄청 좋잖아.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잘 크고 있는 처음에 거죠. 엄청 뭘 보시느냐고 이렇게. 저기 호수 같은 게 연결돼 있던데 네. 저기서 이제 양액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맞죠. 나와가지고 보시면은 저희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아. 예, 그 위에서 나오면 자연 배수로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여있지 않고 경사 때문에 흘러내려가고 그게 이제 순환이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물이 계속 흐르고 영양분을 계속 균등하게 나눠 먹는 거죠. 온도에 민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절마다 갑자기 또 일교차가 크거나 그런 경우도 영향이 있나요? 엄청나게. 저번 달에 되게 더웠잖아요. 갑자기 더웠잖아요. 네, 4월 네. 초에 놀라가지고 춥다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잎끝이 썩어요. 티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같이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는 큰 이슈는 없죠.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자본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 정도 있어야 좀 귀농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정을 꾸리겠다,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세내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해도 3억, 4억 시설비로만 땅값 빼고요. 5억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은퇴하겠다. 이거 한두 동 사이즈거든요. 2동 정도 하실 거면은 2, 3억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치킨집 차리면은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농장 차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시는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다른 점이라면은 이거는 내가 한번 차리면은 국가에서 날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평생 하는 거니까 뭐 인테리어 다시 들어간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작하시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거에서 기회비용이 다르지 않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만약에 5동 정도 하시면은 평균적으로는 800에서 1,500 정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 거죠? 농장 또 운영하는 건데 크게 안 들어갑니다. 장점하고 단점 좀 뚜렷한 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농사 짓다 보니까 매여 있는 건 사실이죠, 농장에. 저희는 단점을 장점으로 좀 승화시킨 게 농장이 다 똑같아요, 시스템이. 어디 비우셔도 제가 한 바퀴 둘러보면은 농장 돌아가거든요. 오래 비우셔야 되면은 저희가 일꾼 또 여기다 투입해가지고 작업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것도 같이 하시니까 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유 있어요. 모든 농사 중에 가장 여유 있는 게 엽채류 같아요. 딸기 같은 거는 1년에 한 15개월 농사 진다고 하거든요. 요즘 뭐 카테고리가 다양하진 않은데 귀농하시면 딸기 많이 생각하시는데 딸기 힘듭니다. 딸기 많이 힘들고 100일 키우는 건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일 키우는 건 1000가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40일 키우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40가지 문제 정도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만약에 우리 같이 하게 되면은 판매 걱정 없으실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힘드실 때도 외롭진 않을 겁니다. 같이 힘들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농사 짓는 거는 쉽진 않은데 그래도 같이 하시면은 재밌습니다.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시자면 귀농 어렵습니다. 2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낭만을 좀 찾겠다. 도시를 떠나서 여유 있겠다. 하나는 내가 진짜 사업을 해보겠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2번째 내가 좀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하시는 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하이테크 첨단 뭐 작물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벌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99.99%는 사기거든요.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귀농하셔가지고 그게 제일 큰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이제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바쁘다 보니까 아기가 로메인 잘 먹나요? 별로 안 좋아. 고기 좋아하면